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보고서 굉장히 좀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트렌드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정도 낙폭까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막상 지금 장이 시작되고 열어보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생각보다 너무나 좀 불량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각각 기관 외인 코스피 거의 2천억 가까이 또는 2천억 넘게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기관들이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냐를 본다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없어지던 이제는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나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DP 결과 발표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다음 달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번 더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 둔화가 더 심하냐를 본다면은 사실상 미국이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낙폭을 주고 있죠.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는 개별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세계 증시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수출액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 수출액 지수가 항상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미증시랑 비교했을 때는 더 떨어지고 있죠. 더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증시 영향에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만 본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도 이 수출액 비율과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 거의 비례했었습니다. 비례. 근데 최근에는 좀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액 비율이 1%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주가도 한 1% 정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수출액이 그렇게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만큼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지금 21.3%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수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의 이런 적이 많이 없는데 최근에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상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은 어떤 대외적인 글로벌 분위기의 영향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추세 상승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점에 조금 달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익 전망치가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재차 복귀한 상황인데도 좀 불구하고 국내의 어떤 이런 개별적인 분위기보다는 전 세계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도 그렇고요.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보단 미국이라든지 중국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좋게 해석해보면은 만약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가치주나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분할로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FOMC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다라는 거, 여전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 안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여부는 결국에 환율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환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은 순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게 되고, 환율이 다시 한번 낮아지게 되면 원화 강세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그때다 싶어서 거의 저점 매수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례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도 중요하지만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살 수가 있겠죠. 외인이 들어오려면 결국에 환율이 그러면은 하락을 해야 될 것이다. 원화 강세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안 올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에는 환율에 따라 좀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지금 한 2년 정도 가량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도 지금 거의 70조 원 정도 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2009년 7월 이후로 최저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치.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다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다. 그러려면은 결국 환율이 하락을 하고 안정세를 되찾고 원화 강세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머나먼 얘기 같죠. 거의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은 왔지만은 환율이 쉽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환율을 보시면 1,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99원대인데 결국에 이것조차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한 1,150선에서 그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랑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되찾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FOMC니 금리 인상이니 금리 인상 폭이니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환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가 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거의 70-80%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만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유리해지냐? 하반기에 만약에 환율 안정화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온다. 결국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출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 기업들이 점유율 70% 정도가 거의 이제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항상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애초에 코스닥, 소형주들 같은 거를 보통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진 않으시니까 대부분 이제 중기나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코스피 대형주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떤 장세든지 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오늘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하락하는 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또 포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HLB 글로벌이고요. 두 번째가 메타랩스 그리고 에이프로젠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 3위가 전부 다 지금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은 3S라는 3S라는 반도체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9.61%, 5.56% 그리고 4.26%까지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러면 HLB 글로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았는데요. 나노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노젠 기업에서 현재 나노코박스라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출시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 그리고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젠의 기술을 이전해주게 되면서 권리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젠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임상 1상, 2상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가량이 좀 접종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접종한 인구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 4차는 거부를 하는 인구 수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 2차도 안 맞은 인구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걸 보면은 뭐 잠재적인 고객이 한 30에서 5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주인 HLB 그룹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 그룹주 하면 또 유명한 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있죠. 이 리보세라닙 역시도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좀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그 넥사바라는 치료제가 가장 이제 효능이 좋고 또 일조한 규모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게 치료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HLB 그룹주에서 리보세라닙이 얘보다 더 훨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비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도 현재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용화 시에 당연히 HLB 그룹주들의 리보세라닙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리보세라닙이 3상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준비 태세는 다 갖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1상이거나 2상이면은 사실상 좀 단정 짓긴 어려운데 3상까지 맞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80% 이상 효과 입증은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한 좀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평가 점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예치는 91점이고요. 빅데이터 68, 외기 점수 35점.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상승 예치 점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점 최상위권이죠.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재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계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립스인데요. 오늘 9시 17분경에 포착이 됐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어제 이제 종목 브리핑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 때문이고요. 요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 제가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증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호예수가 1년 정도 걸려 있다라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다음 달이 신주상장일이 7월 19일입니다. 요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몇 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에서 근거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하는 금액 자체가 현재 메타립스가 사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잘 못 내고 있는 회사고 사업 다변화,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추후에 얼마나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또 이제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공구먼이나 그런 노터스처럼 하나의 뭐 테마로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신주 상장 다 이후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셔도 완전 초단기, 단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3S입니다. 이 종목은 3S죠. 3S 코리아 11시 18초 정도경에 포착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4.26%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3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웨이퍼 캐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그 캐리어를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좀 호재가 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한다라고 하죠. 이건 지금 아무 데도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차세대 기술 중에 가장 좀 완벽한 기술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좀 좋네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얼마나 지금 활용을 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네, 이게 3나노 반도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3나노 반도체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기술들도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은 반도체 크기가 점진적으로 좀 작아지게 되면서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한 것은 또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금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결국에 반도체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데 반도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작아지게 되면서 요 이제 면적 부분들이 전력이 원활하게 좀 흐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 면에서 전부 다 흐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류에 대한 어떤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한 양의 전력이 흐른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압도 낮아지는 효과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의 경우에도 약 50% 가량이나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 작아지는 추세인데 반드시 좀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전류에 대한 원활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자체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 중에 대만의 TSMC가 있죠.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위에요. 예, 메모리 쪽이랑 파운드리 쪽이 이제 TSMC가 더 위에 있는데 얘네들 잡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해서 얘네들을 점유율을 따라잡고 삼성전자가 더 위에 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나노 공정 이용해서 얼마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위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일단은 개발 소식 자체도 뭐예요? 네, 굉장한 호재죠. 그래서 단기성 이슈도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넓게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3나노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발휘를 해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먹고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HLB 글로벌 그리고 메타랩스, 3S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하는 도중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포착이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군들 하루하루 찾아내셔야겠죠. 네, 그래서 당일 상승하는 종목을 포착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